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제1법칙, 제2법칙, 3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운동량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운동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운동량은 기호 P로 표현하고 벡터량이죠. P로 표현하고 어떤 물체 질량에다가 그 물체 그 순간에 속도를 곱해주면 그 순간의 물체의 운동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벡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면 운동량의 방향하고 속도의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하나 고려해 볼게요. 이제 만약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오른쪽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플러스 4m/s로 움직이는 경우하고, 자, 질량이 1kg인 물체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4m/s로 움직이는 경우, 자, 각각의 운동량을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P가 1차원상에서 얘기하죠. 지금 P가 8, 단위는 kg/m가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P가 운동량이 마이너스 4 kg/m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래쪽을 향한다면 속도가 운동량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겠죠. 크기는 질량과 이러한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 되겠고요. 그러면 운동량 원리는 뭐냐? 운동량 원리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질량 m이라고 합시다. 질량 m인 물체에 F라는 힘을 델타 t 초 동안 작용시켜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물체에 뭐가 변해?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에다가 힘을 작용한 시간을 곱하면, 즉 어떤 힘을 얼마만큼 작용했는지를 이제 곱해주면 얘가 뭐의 변화를 일으키냐면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킨다. 근데 여기서 보면 힘도 벡터고 이제 운동량 변화도 벡터입니다. 이 둘의 방향은 서로 같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현재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처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2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뒤에서 이 뒤쪽에서 얼마의 힘을 주냐면 예를 들어 10N의 힘을 몇 초 동안 이 물체의 같은 방향으로 1초 동안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1초 후의 속도가 얼마가 되겠냐? 그러면 위에 있는 공식에 따라서 이 F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이 경우는 플러스 10N이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시간은 1초입니다. 그죠? 그럼 이 양쪽은 힘 곱하기 시간의 어떤 단위하고 운동량 변화의 단위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식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운동량 변화라는 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벡터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나중 속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물체가 1kg짜리 물체가 속도가 1초 후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질량 1kg에다가 뭐를 곱한 거냐면 V를 곱한 거예요. 그다음 빼기, 처음은 얼마였죠? 여전히 질량은 1kg이고 속도는 오른쪽으로 2m/s였어요. 그죠? 그러면 숫자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10 곱하기 1이니까 10이고 얘는 2죠. 넘기면 V는 얼마가 되냐면 10에다가 2를 더한 값이죠. 따라서 단위는 m/s로 될 수밖에 없어요. 킬로그램, 미터, 초를 쓰면 이렇게 단위가 m/s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죠? 그런데 만약에 힘을 나라는 방향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한번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림처럼 1kg 물체가 오른쪽으로 현재 3m/s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래 방향으로 2N의 힘을 2초 동안 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도 주어진 힘을 몇 초 동안 줬는지 이제 정보가 주어졌고 이제 처음 속도와 물체의 질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량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운동량 원리를 써보면 F 델타 T는 뭐예요? 델타 P인데 델타 P라는 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나중 운동량이라는 거는 처음 운동량에다가 F에다가 T를 곱한 벡터를 더한 거죠. 벡터적으로 더한 거예요. 그럼 잘 보면 자 여기서 PI라는 벡터는 1 곱하기 3, 즉 MV인데 M이 1이고 속도가 3이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3의 크기를 가지는 단위는 운동량 단위하고 똑같죠? 자, 얘를 더할 수 있다는 거는 PI하고 F 델타 T를 더할 수 있다는 거는 또는 F 델타 T가 델타 P하고 같다는 말은 F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도 운동량 차원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F 델타 T, F는 얼마예요? 2뉴턴이고 그 다음 시간이 2죠. 그럼 얘는 항상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힘을 준 아래 방향으로 크기가 얼마예요? 4인 그런 벡터가 되겠죠. 이 둘을 더하면 얘를 옮겨서 더하면 PF는 얘가 되겠죠. 얘가 4고 PF는 5의 크기를 가지는 5의 크기를 가지는 5kg m/s의 크기를 가지는 벡터가 됩니다. 그런데 P가 뭐냐면 질량 곱하기 1kg 곱하기 나중 속도니까 나중 속도는 킬로그램을 날리게 되면 5m/s가 나오죠. 이거를 5m/s가 나오고 그때 각도는 이 각도를 세타로 간다면 방향은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인 그런 각도로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벡터의 성분을 얘네들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또 표시할 수 있어요. 이제 먼저 F 델타 T를 해보면 F는 현재 아래 위쪽을 플러스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잡으면 힘 F는 뭐냐면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0 마이너스 2 0이고 시간은 2초죠. 따라서 F 델타 T를 해주면 0 마이너스 4 0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를 볼 건데 나중 운동량을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그럼 나중 운동량이라는 거는 1 kg에다가 뭐를 곱한 거냐면 나중 속도인데 뭐 Vx 나중 속도의 Vx, Vy, Vz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BI는 처음 운동량은 1kg 곱하기 처음 속도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3 Y축 0 Z축 0이죠. 얘가 오른쪽으로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의 성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식을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이거 계산하면 0, 마이너스 3,0이죠. 0, 마이너스 4,0은 뭐예요? 얘 빼기 그럼 1을 넣으면 그냥 Vx, Vy, Vz의 1kg 빼기 뭐가 되냐면 플러스 3 0,0의 1kg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1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곱하나만 하죠. 단위를 일단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Vx, Vy, Vz 즉 나중 속도라는 거는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넘기겠죠. 넘겨서 더하면 3,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즉 3, 마이너스 4, Z축으로는 0이 되는 그런 값을 알 수 있고 크기는 제곱에서 루트를 씌우면 되죠. 역시나 5m/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량 원리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길 수 있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동량 원리를 이제 식으로 쓰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F의 델타 T, 즉 어떤 물체에 F라는 힘을 델타 T 동안 주면 얘는 운동량 변화와 같더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F에다가 델타 T 곱한 게 M에다가 속도 변화를 곱한 것 같더라. 왜냐하면 얘가 MVF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이제 곱한 그의 나중 운동량이고 빼기
질량에다가 처음 속도를 곱한 게 처음 운동량이에요. 질량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m을 묶으면 m에다가 vf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벡터적으로 뺀 겁니다. 이게 바로 델타 v이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f 델타 t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힘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양변을 델타 t로 나눠주면 f라는 거는 m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돼서 얘가 뭐예요? 얘가 가속도기 때문에 f는 ma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만 f는 ma를 쓸 수 있고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f는 델타 t분의 델타 p를 써야 한다. 근데 우리는 질량이 일정한 경우만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f는 ma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f는 ma. 자, f는 ma식을 이제 쓸 거다.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f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뉴턴.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럼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하고 단위가 같은 단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등호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1뉴턴의 힘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에 1kg의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작용하게 되면 얘가 얼마의 가속도? 그렇습니다.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 즉 1kg 물체에 1뉴턴 힘을 주면 1초의 속도가 1m per 세크씩 변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F라는 힘 있죠. 이 힘. 그냥 F라고 썼지만 이 힘 F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힘이냐면 Fnet. 알짜 힘이에요. 알짜 힘.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 합이다. 예를 들면 물체에 이렇게 F1이라는 힘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F2라는 힘이 주어지면 이 물체의 F는 뭐냐면 F1과 F2를 더한 요 값이 F가 되는 겁니다. 항상 벡터 합을 구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가속도 법칙은 F는 ma 이 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것. 즉 어떤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을 알게 되면 그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1초에 얼마나 변하는지를. 그런데 이제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관성의 법칙은 뭐가 0? 알짜 힘이 0인 상황이에요. 알짜 힘이 0. 알짜 힘이 0이 되면 자, 식을 좀 더 F는 ma보다는 똑같은 식이지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델타 t분의 델타 v에 m을 곱한 건데 자, 이게 F는 ma죠. 그런데 F가 만약 0이면 자, m이 0이 될 수는 없죠. 질량이니까 t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0이에요? 델타 v가 0입니다. 이건 속도 변화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뭐예요? 방향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포함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빠르기와 운동하는 방향이 모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 운동 상태를 운동하는 방향과 빠르기라는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즉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말은 빠르기도 유지하고 방향도 유지한다는 거니까 뭐예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알짜 힘이 0이면. 자, 그리고 이런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관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너시아라고 부릅니다. 칸이 부족해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이라는 거. 자,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어떤 성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관성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오직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관성을 나타내는 척도는 뭐라고요? 오직
질량이다. 질량이 크면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큰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여기에 1kg짜리 물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1kg인데 얘는 50m/s로 움직이고 있고요. 얘는 10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얘를 둘 다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를 정지시키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얘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질량뿐만 아니라 속도도 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운동의 변화 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50m/s로 가던 놈을 정지시키고 10m/s로 가던 놈을 정지시키는 건 얘는 운동 변화를 얼마만큼 준 거예요? 그렇죠. 50만큼 준 거고 얘는 운동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났어요? 10만큼 일어난 겁니다. 서로 다른 양만큼 변화시켜 준 거죠. 만약에 이 둘이 운동 상태를 똑같이 변화시켜 주는 거면 50에서 40만큼 변화시켜 주는 거랑 10에서 0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즉 50에서 40, 즉 10만큼 변화시키는 데하고 10에서 0으로 10만큼 변화시키는 데는 질량만 같으면 똑같은 노력이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관성의 법칙에 대한 얘기였고, 가속도의 법칙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인 F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F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면 질량만 알면 가속도는 무조건 구해지겠죠. 그래서 F를 R자임을 구하는 벡터적으로 대해서 구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가, 어떤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지 이 힘을 파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힘을 작용하는 놈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힘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힘은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크기의 힘을 주는지를 그 종류별로 한번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해볼 것이고, F는 ma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해볼 겁니다. 자,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그 핵심이 뭐냐면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합니다. 쌍으로 작용한다. 힘은 다른 말로 하면 상호작용이 상호작용. 힘은 뭐라고요? 상호작용의 세 개를 있어요. 앞에서 상호작용. 그러니까 힘을 이야기하려면 서로 힘을 작용하는 두 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 있는데 그 물체에 힘을 주는 다른 물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건 진짜 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그 힘을 주는 다른 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면, 만약에 B가 힘을 이쪽으로 받고 있다면 이 A가 힘을 이쪽으로 주는 이 A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힘이라는 건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A가 B를 F라는 크기로 잡아당기면 B도 A를 F라는 크기로 잡아당겨요. 근데 방향은 서로 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 어떻게?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그 B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반드시 작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자리만 바꾸면 돼요. A하고 B를 자리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관계가 작용 반작용에 있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가 작용하는 힘은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B에 작용하는 거죠. 즉 힘에 작용하는 지점이 B에 있어요. B가 작용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거죠. 즉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체에 있어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을 얘기하려면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어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냐면 힘의 평형은 합력이 0인 상태를 얘기해요. 합력이 R자 힘이 0인 걸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어떤 물체 하나가 있어요. C라는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이 C라는 물체를 각각 잡아당겨요.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근데 이 두 힘이
같으면 얘는 정지해 있었다면 계속 정지해 있겠죠. 운동 상태 변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A가 C에 작용하는 힘하고 B가 C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같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힘의 합력 이제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을 얘기하려면 어떤 한 물체의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A, C, B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 반작용은 뭐냐? A가 C에 힘을 주죠. A가 C에 힘을 주고 B가 C에 힘을 줘서 공통된 물체에 힘을 줘서 얘가 알짜힘이 0인 상황은 평형. 그럼 A가 C에 힘을 줄 때 반작용은 이게 작용이라면 반작용은 C가 A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C에 힘을 줬을 때 잡아당겼을 때 C도 A를 잡아당기는 이 두 힘이 작용 반작용이고 C가 B를 잡아당겼을 때 B가 C를 잡아당겼을 때 C도 B를 잡아당기는 요 관계가 작용 반작용이죠. 그럼 예를 들어 하나 생각해 보면 벽에 이렇게 물체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물체, 이게 벽이고 어떤 사람이 이제 물체를 눌러가지고 물체가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 힘은 어디 사이에 작용하냐면 일단 벽하고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죠. 자 물체가 벽을 밉니다. 그죠? 그럼 이 힘에 대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자리를 바꾸라고 했죠. 벽이 물체를 미는 힘이에요. 벽이 물체가 벽을 밀면 벽도 물체를 밀어요. 근데 작용점이 서로 다르죠. 또 사람이 물체를 밀면 물체도 누구를 밀어요? 사람을 밉니다. 작용점이 다른 데 있어요. 그죠? 다릅니다. 자리만 바꾸면 돼요. 이런 관계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평형은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사람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공통된 물체가 있죠? 그래서 이 물체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이건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요 양쪽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힘도 있는 거예요. 물체 질량이 있다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즉 지구가 물체 잡아당기는 힘하고 이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력이 물체를 위로 잡아당기는 힘, 둘 다 물체 힘을 작용하죠. 이건 합력이라고 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힘이라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형 관계를 따질 때는 각 성분별로 따져가지고 어떤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성분별로 따져서 각각의 성분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F1이라는 힘하고 F2라는 힘이 서로 같아야 되죠. 평형은. 그러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각 성분별로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F1의 X축, F1의 Y축 방향힘, F1의 Z축 방향힘하고 F2의 X축, F2의 Y축, F2의 Z축 방향의 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각 성분별로 같아야 되죠. 따라서 힘의 평형 얘기할 때는 항상 모든 힘을 나눠가지고 즉 알짜힘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힘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성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러가지 힘의 종류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